참 그렇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재명 정권이 종중 매국 정권이고 우리나라가 여야 모두 종중 매국 정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부정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교묘하고 이렇게 악랄하게 여야가 한몸뚱이가 돼서 부정선거 카르텔이 되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법부도 부정선거 카르텔이기 때문에 국민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기 뒤에 기자 여러분, 당신네들도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인생은 짧고 나라의 운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알량한 그러한 기득권에 의해서 나라를 중국에 들어바치는 일을 앞장서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홍콩에서는 그 첫 번째 스테이지 1이 많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언론계, 학계, 정관계 모두 중국 공산당이 침투하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공산당 추천위원회에 여야가 모두 추천을 받아야 공천을 받게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야 종중 매국 세력이라 부정선거 세력이 각 당에 공선위를 맡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 끝으로 우리가 홍콩의 스테이지 2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홍콩에서는 야당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부정선거도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홍콩과 베네수엘라의 중간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중국의 석방, 경제는 부패 카르텔, 노조 카르텔, 그리고 먹이 사슬에 의해서 여러분 삼성전자를 보셨죠?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와 홍콩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서두 말이 많았죠? 저는 이걸 자유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례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가 나오면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군가가 오송가가 앞으로 울려 퍼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만
감사합니다. 자, 순국선열 그리고 자유투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가신 분들을 위해서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네,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고 첫 번째 순서는 아주대학의 의과대학에 계시는 정영기 교수님이 먼저 해주시는데요. 구호 외치고 하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그러면 제가 부정선거는 그럼 사형이다 세 번씩 하시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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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는 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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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정선거하면 원천무효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원천무효! 부정선거! 원천무효! 부정선거! 원천무효! 부정선거! 원천무효! 자, 하나만 더.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자, 정영기 교수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6.3 지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뭐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부정선거입니다. 이번에 이제 크게 사단이 난 것이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제가 살다 처음 겪는 이런 투표지 부족 상태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를 이제 여러 애국 시민들이 주장한 것이 2020년 4월 총선 때부터 이제 주장해 왔는데 그동안 이 목소리가 별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투표지가 없어가지고 투표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이제 침묵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일부 이런 여러분과 같은 애국 시민들만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해가지고는 이제는 이 나라를 되살릴 수가 없는 지금 상태에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사단이 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 부정선거를 발본사건하고 부정선거 카르텔, 지금 이재범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정선거 카르텔, 부패 카르텔, 친중 카르텔을 박살내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사회가 어떠냐,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희 후배 세대들 또 저희 후손 세대들이 마주하게 될 사회는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우리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직 그런 사회를 못 겪어봤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동안 문제가 됐던 베네수엘라, 중공, 쿠바, 여러 북한 이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옳고 그름이나
정의나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양심에 따라서 결정이 안 돼요. 어? 국가 권력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겁니다. 응? 당연히 개인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지금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경제적인 자유, 그 다음에 사유재산에 대한 자유 없어집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앞으로 이 부정성으로 계속 묵인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중공이나 베네수엘라나 무슨 북한처럼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건 권력자가 언제든지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내 몸도 내게 아닙니다. 난 몇 가지 예만 들게요. 내 몸도 내게 아니에요. 신체의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야말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 카르텔을 묵인함으로 장기를 다 뺏겨. 중국의 속국이 되면은 이거는 국유장기 제공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사상의 자유도 없어집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그런 조짐들이 좀 있죠. 네. 나라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밖에는 시키는 것은 뭐든지 해야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데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런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박살내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국힘을 지지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문명 개화된 사회로 더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야만한 사회로 퇴락을 하느냐에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중차대한 기로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구호를 몇 가지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부정선거는 원천무효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잠실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구호가 재선거입니다. 재선거. 그래서 재선거를 3번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이 5번 재선거를 외치겠습니다.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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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 이거 뭐 재선거 뭐 지금처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관위 해체하고 이 부정선거의 주모자들을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하라. 제가 부정선거 관련자 하면 처벌하라 3번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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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관위 이거 뭐 보니까 선관위 무소불위 그야말로 최고 지존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관 중에 그런 기관이 없어요. 그냥 선관위에서 뭉개면 뭉개고 그냥 뭐 아니라 그러면 아니고 기다 그러면 긴 겁니다. 이런 선관위 있으면 되겠습니까? 해체해야 되겠죠? 선관위를 해체하라 그러면 해체하라 3번.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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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국힘에 대한 경고를 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해왔는데 뭐 이제 집회도 하고 그래 좀 보니까 이제 진정으로 이 부정선거 원천 무효화 재선거 실시 투쟁에 진정으로 참여하라고 제가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여하라 참여하라 3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힘은 부정선거 투쟁에
진정으로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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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필요한데 CCP 아웃을 세 번만 치겠습니다.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네, 감사합니다. 네, 정영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 마이크가 두 개가 잘 되는지, 예, 잘 되는. 자, 이제 문제가 전공을 바꾸셔도 예, 더 잘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충북대학교 우리 최병환 교수님 있으시겠습니다. 아, 요즘에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최병환 교수님, 저 오늘 자유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자교모 최병환 교수입니다. 엊그저께 지방선거에서 저질러진 사태가 선관위의 행정실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부실선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 부정선거 중에서도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부정선거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실의 송파, 인천 여기저기 22군데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이 건은 조직적인, 전국적인, 전면적인 부정선거가 저들의 실수로 터크난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그렇게 교수들이 목을 놓아 외쳤고 젊은이들이 목을 놓아 부르짖었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던 국민들이 점점 깨어나서 2020년 선거 당시, 총선 당시 3%밖에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한 33%, 그래서 30%가 이제 넘어서 부정선거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40% 내지 50% 국민들이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선거 이상하다, 이번 선거 말고 그 전 선거들, 지난번 김문수 대선 때 다 이상하다고 하는 국민들이 50%를 이제 넘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저께 일어난 6.3 지방선거 부정선거는 이제는 아무리 좌파들이라도, 아무리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은 아, 이거는 진짜 부정선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국민들 앞에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를 주관한 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아까 정 교수님이 한 구호를 다시 한번 중간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선관위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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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당연히 해체해야 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엉뚱한 일,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매번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다는 짓이 노태악이 사퇴한다고 합니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전하고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태악이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선관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노태악의 본업이 뭡니까? 대법관이죠. 노태악이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선관위원장 사퇴한다고 택도 없다,
대법관 사퇴하고 노태악을 구속하라. 노태악을 구속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국일에 듣도 보도 못한 부정선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이하고 붙었을 때 대전역 광장에서 제가 중학생 때 선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유세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도 다 퇴임하고 몇 년 됐으니까 꽤 살았죠. 웬만한 선거를 옛날에 자유당 때 선거는 그냥 못 봤지만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하고 붙은 선거 때부터는 제가 모든 선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거 봤습니까? 그 못 먹고 못 살고 국민들의 민도가 낮고 문맹률이 높을 때에도 선거하다 말고 투표지가 없어가지고 투표하다 말고 중단한 사태가 있었습니까? 참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각은 이재명이가 구성한 내각은 총사퇴해야 됩니다. 내각은 총사퇴해야 됩니다. 내각은 총사퇴하라. 사퇴하라. 그리고 재선거해야 됩니다. 재선거 하고 나서 이재명 정권은 퇴진하라. 이재명은 지금 이 한 건만으로도 퇴진해야 됩니다. 사실은 벌써 퇴진했어야죠. 이재명이 정당하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선거에서 당선됐습니까? 이재명은 감옥 가기 싫어서 선거도 부정으로 하고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온갖 재판을 피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이 속지 않은 길은 재선거 실시하고 퇴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밤부터 투표소에 부정행위하는 것을 목도하고 투표소를 지키고 투표를 중단시키고 또 오늘 어제 잠실로 옮겨서 개표하겠다는 것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국민들을, 젊은 청년들을,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불법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우리 그 국민들은 시대도 아닙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누려야 1년에 한두 번,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년마다 한 번 주권을 행사하러 간 국민들이 3정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항의하는 것이 어찌 시위대이고 어찌 소요입니까? 정당한 국민들의 목소리이고, 그런 국민들 앞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런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할 일인데, 그 하수인 경찰을 보내서 복면도 쓰고 이상한 명찰 달고 와서 투표들을 지키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폭력으로 끌어냈습니다. 폭력으로, 불법으로 경찰이,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 경찰들이 가장 중요한 투표, 4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그
젊은 청년들 투표가 훼손된 참여권이 훼손된 것을 항의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당장 이재명 정부는 특검을 실시해서 행정부 장관, 경찰청장, 청와대 정무수석, 경찰에 어제 일어났던 폭력 사태를 모의하고 지시하고 실행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내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행정장관 구속하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정무수석 구속하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관위는 해체하라! 해체하라! 노태악 구속하라! 재선거 실시하라! 이재명 정권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다음은 국민대학교 남광규 교수님 짧게 5분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연사들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행진해야 되니까 지루하지 않게 우리 남광규 교수님은 연설을 잘 재밌게 하시니까 다 재밌게 하시나. 자, 여러분 드디어 터졌죠? 네, 터졌습니다. 어제 잠실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청년들이, 더구나 한 95%가 다 청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4.19 전야제가 4.19가 언제입니까? 벌써 한 60년 만에 우리가 다시 한번 4.19 전야제를 맞이하는 그런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오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엄청난 인파들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또 우리와 늘 같이 왔던 서버가에서 지금 불철주야 24시간 하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간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일어설 시기가 왔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마이크 잡으면 그런 얘기를 가끔 했을 때요. 아니 부정선거에 투표하는 그 바보짓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전 그래서 이번에 선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선거 안 하고 가끔 좀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가지고 뭐 지방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트럼프의 부정선거 바람이 좀 어떻게 불어와가지고 우리 지방선거가 어렵게 되도 그런 기대에 삼아서 했는데, 그런데 하여간에 지금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는 무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저 이재봉 교수님들 중심에 해가지고 자규모가 작년 1월 2일 날 우리가 애장소에서 탄핵 전국에서 그때 부정선거 CCP와 2개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껏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외침이 적어도 부정선거에서는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나 한편으로 좀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그런 속에서 정말 이제는 뭐 트럼프에게 기대하는 것도 뭐 그거 그때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고, 이제 우리가 자력으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예, 참 이게 정말 이거 보면 난 대한민국에 그래도 하늘이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하나 지켜주시는 것 같아. 그렇죠? 이거 뭐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지네들이 어떻게 하다가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사필 규정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떻게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결과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환의 계기점을 찾고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당에 저를 또 슬프게 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내려가겠는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우리가
과거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인가 그 독일의 스피가 안톤 슈나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 여러분 다 읽어봤죠? 예. 난 그런 생각이 그 안톤 슈나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스피이 생각나더라고요. 뭐가 생각나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첫 번째가 아니 뜻하지 않게 투표가 수가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터지니까 청와대에서는 그 우리가 모르겠다 선관위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또 하니까 중앙선관위는 우리 선관이 아니고 서울시 선거소관이다. 이게 저를 슬프게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자들이 이제 보니까 야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원래는 그왜 새끼 이름 정원우죠? 얘가 이기게끔 세팅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급히 시나리오를 바꿔가지고 오세훈이 당선시켜주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툭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저를 더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엊그제 그러니까 6월 3일날 밤 10시까지만 하더라도 전 사실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어요. TV도 안 보고 누가 나온지 관심도 없고 일체나 관심을 껐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를 안 했는데 근데 잠깐 뭐 보니까 밤 10시쯤 되니까 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오세훈이라는 새끼가 그놈이 우리 고대 선배예요. 근데 그 새끼는 욕합니다. 대놓고 나는 대놓고 이 새끼가 밤 10시쯤 되니까 이번 선거는 재선거를 해야 된다. 분명히 그랬죠? 선거 수급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 10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뭐 0.몇 프로 1.8로 이기니까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나만 불었죠? 야, 그래서 내가 오세훈 이 새끼는 역시 그 새끼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참 이게 슬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이건 이제 국힘당을 욕하는 거예요. 뭐 대표도 장동혁이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 친구도 보니까 어차피 당대표 책임져가지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아. 비슷해. 뭐 그날 밤에는 뭐 선관위 찾아가고 소지 선관위 찾아가고 마치 뭐 재선거라도 이렇게 요구할 듯이 뭐 하다가 뭐 서울시장 하나 건지고 저 경남 도지사도 하나 슬쩍 건지니까 이 정도면 이 상황에서 그럭저럭 잘한 게 아니냐. 또 언론에서 쇼를 했잖아요. 오손이 띄우면서 뭐 아주 뭐 자치단체에서는 5연속이다. 0.몇 분의 기적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글로 또 이끌었잖아요. 언론 새끼들이 여기 연합뉴스 와 있는데 이 새끼를 참 정말 수준을 봐도 너무 저열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슬프게 했고 또 어제는 그 잠시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뭐 물론 우리 저 부정선거를 했던 한교안 대표로 왔다 갔고 또 뭐 저 장동혁도 자꾸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오전에. 저녁쯤 있다 보니까 이진숙하고 또 누구야? 이진숙하고 누구야 이게 최고위원 김민수가 왔더라고요. 그 이진숙 씨가 와가지고 한가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해한 거야. 이진숙 하면서 뭐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나는 이진숙이가 처음에 대구시장 나왔잖아요. 뭐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국회의원으로 돌려가지고 결국은 됐는데 그때 사실 우리가 이진숙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가 대구시장 나가면서 부정선거 외치라고 했죠? 근데 부정선거 외쳤습니까? 우리가 여전사라고 하는 이준석이가 그때는 또 꼬리를 내리더라고. 그러더니 어제 또 와가지고 슬쩍 물타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거 보고 또 제가 슬펐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방금 얘기한 최고위원 누구예요? 김민수. 이 자식 말이지 옛날에 저 장동희 당대표 될 때 옆에 같이 붙어가지고 온갖 그 말도 되게 길게 하잖아요. 걔. 난 말 길게 하는 놈은 안 믿어요. 말 길게 하면서 뭐 유튜브도 하면서 온갖 하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윤철현하고 부정선거 노코멘트하고 그랬잖아요. 그 어제 와가지고 또 얼굴 들이대면서 또 뭐 하더라고요. 뭐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또 구구절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난 얘기하면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난 얘기를 들어본 건 몰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앞에서 소리 질렀어요. 부정선거하고 유너긴 막 했어요. 제가 혼자서. 그러니까 난 참 이게 슬픕니다 사실은. 그럼 뭐냐?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파이오니어입니다. 그렇죠? 선구자예요. 그게 그 불이 지금 이제
하역으로 터져가지고 다이너마이트로 지금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왔으니까 이제 정말 냉정하게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면서 철저하게 기는 기고 아닌 거 아닌 거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겠죠? 예, 어설프게 무슨 정치권 뭐 어설프게 선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따위 논리는 이따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재선거 하나로 뭉쳐가지고 일단 그곳으로 힘을 다 모아서 지금 뛰쳐나온 20대, 지금 10대, 그쵸?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뭉쳐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제2의 4.19 혁명을 이번에 반드시 성공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살고 자유민주주의가 살고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게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미국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이렇게 이기는 거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재선거 몇 번 외칠까요? 럭키 세븐 한 7번 외칩시다. 좋습니다.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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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했습니까? 5번. 재선거! 재선거! 이 단어 3개 가지고 우리가 당분간 싸웁시다. 이제 싸움 시작됐어요. 그리고 대학가에 우리 대학생들이 이번에 정말 일어섰어요. 지금 대학 총학도 나서고 대자보도 올라가고 마치 이제 다음 주가 종강이에요. 이제 방학이니까 막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희망을 갖고 이번에 없지 않으면 끝나는 게 그렇죠. 하늘이 준 기회다. 그렇죠. 하나님이 준 마지막 기회다. 그 결과는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농광규 교수님 고생하셨고요. 이번에는 그 청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시간 대학교 아시죠? 미시간 대학교가 미국에서 굉장히 명문 대학교입니다. 우리 똑똑한 우리 이병준 대표, 이병준 TV 아닌 이병준 대표 연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이 부정선거 사태가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들이 많지만, 제가 사실 이제 좀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던 게, 그 선거법에 본투표지는 선거 전날까지 인쇄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지상파들이 좀 보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투표지 부족한 투표소들에서는 이 투표지들, 본투표지들을 그 당일날 인쇄를 했던 혹은 인쇄를 그 전날까지 했다 하더라도 배송을 당일날 했던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 겁니다. 추가로 다 나눠준 투표지는 선거법상 전부 다 위법, 불법 투표지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한동훈, 제 숙적이죠. 한동훈이 나온 부산 북구 투표소에도 그 투표지 부족 사태가 있었고 투표지가 추가로 나눠졌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산 북구 같은 경우도 원천 무효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당선 무효다. 무효다. 그리고 부산 북구가 뿐인가요? 지금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뭐 다 나오고 있죠? 근데 솔직히 그건 선관위가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 선관위 조사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은 재선거하고 어느 지역은 재선거 안 하고 이건 의미 없어요. 그냥 전국적으로 전부 다 원천 무효다! 원천 무효다! 근데 오늘 이 사태가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건데 아니 오세훈은 자기가 지고 있을 때는 개표 중단하라고 하더니 자기가 그냥 이겨버리니까 그 다들 보셨죠?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출근하는 거 신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현장에 나오지도 않아요. 가장 먼저 튀어나와야 될 사람이 오세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은 기본적으로 보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어? 오세훈 보고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하는데 나와주세요가 아니고 오세훈은 타도해야 될 적입니다. 자, 그리고 장도혁 선거 무효다, 재선거하자 그렇게 하더니 선거 결과 오세훈이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재선거하자 말 쏙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야 니네들이 지고 있을 땐 재선거하자고 하더니 이기니까 쏙 들어갔네? 내로남불에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원천무효 재선거를 요구하는 게 맞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이 모든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인간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이거 뭡니까? 이거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직무유기로 이자를 당장 탄핵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선관위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야 해외 나가버리겠다? 그럼 대통령 자리 왜 있는 거야?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는 과문에 1000만 명 모아가지고 이재명 몇 살 잡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재선거보다는 선거를 일단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선관위를 해체해야 돼요. 아니 왜냐면 재선거 하자고 하면 선관위한테 또 선거를 맡기자는 건데 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원천 무효하고 선관위 해체하고 선거를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조직이 꾸려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선거는 전부 다 무기한 연장돼야 됩니다. 지금 당선된 지자체장들 다 무효예요, 무효. 다시 해야 됩니다. 다 선거 원천 무효. 선관위 해체하자.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동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어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선거 무효돼도 당선 무효고 어차피 확정돼도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있죠. 그리고 유사선거사무소 혐의로 또 수사 의뢰돼 있죠. 당선 무효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배치 떨어져 나가고 감옥 가서 가발 벗겨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동훈 딱 기다려라. 한동훈의 가발을 벗기자. 이재명 끌어내자. 감사합니다. 네, 이병준 대표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서강대 조명기 교수님 자유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2002년부터 부정선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부정의 연속이었어요. 요번엔 아주 6.3은 아주 끝판왕입니다. 끝판왕이 왔어요. 그러니까 끝판왕을 우리가 어떻게 잘 헤쳐가는가? 물론 재선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분업을 해야 되겠어요. 분업이라는 게 진짜 세계 초연결망 사회는 분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030 세대들이 참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 싸워요. 그리고 아주 게릴라 전쟁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 개정 반대 마가리 시켰죠. 그리고 삼성 초기업 노조 내려앉혔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프로세싱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선거가 확실히 규명됐다 그래서 모든 게 규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2030은 열심히 힘으로써 때로는 폭력과 테러를 하지만 60, 70 세대는 좀 더 균형 감각을 받아. 균형 감각을 갖고 분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초연결 사회에서 참 필요한 게 노자의 사상, 그리고 물이 자연, 물어내듯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는, 그걸 누가 해야 돼? 산업화 세대 6070이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6070이 집에서 놀기보다는 2030을 도와주고 대한민국을 함께 뭉친다는 측면에서 좀 앞서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2002년 이후에 우리가 뭐가 문제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실, 정의와 그리고 공정은 기업에서 만들었어요. 기업의 문화가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종교가 정의를 위해서 종교가 해줘야 돼. 역할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하는 선전선동 조직자, 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그냥 프레임을 해가지고 국민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선거라는 게, 선거만 하면 불안당이 생기고 선거만 하면 국가 갈등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선거라는 거는 우리 사회는 뭐예요? 공존하는 사회. 야, 너 요번 졌지? 너 열심히 해가 다음에 와. 그리고 선거 딱 같이 붙어. 그러니까 네가 이기면 내 줄게. 그리고 그게 공정한 사회입니다. 북한은 그거 없어요.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니들 자꾸 그러면 2030대 죽일 거야.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북한 내지 중국의 공산당 문화를 뿌리치고 우리가 가고 싶은 초연결망 사회로 가는데,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위상을 그렇게 기업체가 올려놨는데, 이게 뭐예요? BBC에서 부정선거 완전히 세계에도 다 공개했어요. 미국 요번에 미국 한미 부정선거 감시단이 와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미국 사회에서 다 했어요. 저 코리안 놈들 또 저래지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벗어야 됩니다. 이 벗자면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돼요. 이제 집에서 앉아가지고 아니라고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50, 60대는 젊은 20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봉사해주고, 그리고 23세 세대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대한민국 됐으면 세계 미국 다음에 1위가 됩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놓치기 싫으면 열심히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오늘 수소만은 6시에 행진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동국대학교 변종필 교수님이 5분 발언 하시면은 그 다음 연사가 있는 거고, 변종필 교수님이 10분 다 쓰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변종필 교수님 아셨죠? 네. 자, 올라가셔서 부탁드립니다.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변종필 교수님입니다. 법전원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연설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불려 나왔습니다. 불려 나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사실 부정선거는 아까 앞에서 우리 조명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래전부터 조금씩 해오다가 2020년도부터 큰 규모로 하다가 이제 크게 들통이 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거리 투쟁이나 부정선거와의 투쟁이 가시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정선거의 투쟁이, 사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제기되잖아요. 확신하고 있는 사람만 해도 제가 추정케에는 뭐 거의 50%는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언론에서도 60% 이상의 부정선거 TF를 만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미 6.3 선거 전에도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이 거리에 나와서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까맣게 잊고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 이런 것만 우리가 한번 짚어봐도, 사실은 부정선거가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기됐던 문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묻힌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어할 기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통제의 그늘 밖에 있는 그런 초유의 어떤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한 해 예산이 2020년도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7천억,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50% 정도밖에 투표지를 준비하지 않았다. 한 해 예산이 7천억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설령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 조직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그 조직 구성원들이 전부 채용 비리, 10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채용 비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개적으로 밝혀져서 범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른 기관 같으면 이미 그 기관이 해체가 되든지 역사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권한은 강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도대체 이걸 부정선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조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침묵해 왔습니다. 이 또한 엄청난 문제고, 가족 해소라고 칭할 정도의 기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선거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정선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점은 삼척 동자가 들어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 그런데 부정선거의 오역, 이번 6.3 선거를 투표 부족, 이것이 이제 겉으로 불거져서 새로운 국면으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에겐 절체절명의 기회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부정선거가 이렇게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하루 이틀도 안 오고 1개월, 2개월, 뭐 수개월도 아니죠?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외치고 소리치고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일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개선 일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일은 거대한 거짓과 거대한 속임수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 그런 또 유혹이 드는 길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으로써 반드시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정선거 하루속히 밝혀서 온 천하에 드러내어서 이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의 후손들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라고 하지만, 그러나 좌파들도 이것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사형. 자, 구호를 알려주시는데 부정선거 사형 구호로 외치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먼저 선창하시면 여러분들이 사형 세 번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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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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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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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전종필 교수님, IBM이 되셨습니다. IBM이 뭔지 아시죠? 네, 이왕 드림몸이 되면 그 다음부터 더 용감해지십니다. 네, 병 교수님 앞으로 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자교모의 사무총장님으로 계시는 경동대학교의 이정실 교수님 마지막 연설 있으시겠습니다.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심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늘 답답하셨죠? 그런데 이번 6.3 사태로 선거 끝나고 나서 젊은이들이 왔다고 뭔가 좀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여전히 답답합니다. 저 지나가는 사람들 좀 보세요. 저 우리가 NPC라고 일컫는 사람들, 저분들이 그야말로 가재고 붕어고 개구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들이 우리를 무시해서 우리를 마치 인민으로 생각하고 백성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개돼지도 아닌 가재며 붕어며 개구리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온 게 아닙니까?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 저 NPC들을 우리가 깨워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투표라는 게 4대 원칙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보통 투표, 또 뭔가요? 평등 투표, 또 하나는 비밀 투표, 하나가 더 있던데요. 봐야 됩니다. 직접 투표네요. 이 네 가지가 다 지켜졌어요. 그런데도 옆에서 쟤네들 뭐래라고 하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네들이 바로 우리가 깨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항아리 내서 우리끼리 화이팅 외칩니다. 우리가 있는 안에서 네, 젊은이가 깼습니다 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못 깨우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하다 보면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이딴 소리를 합니다. 이번 사태로 해서 다른 아이들을 깨우쳤다는 것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과에도 젊은 교수는 저를 좀 비난을 합니다.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NPC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뇌 있으면 깨라는 젊은이들의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뇌가 없습니다. 뇌가 없다면 뇌를 우리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게 우리 지식인들이 할 역할이고 우리 언론인들이 할 역할입니다. 저기 언론인 가셨나요? 공정보도를 해주세요. 왜 편집해서 합니까? 이상한 말을 넣습니까? 제대로 된 언론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폭파시키고 싶은 곳이 그야말로 언론의 심장부입니다. 정말 같이 폭파하고 싶습니다. 공정보도 바랍니다. 여러분, 뇌 있으면 뇌 깨라,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구호는 뇌 있으면 눈 떠라로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뇌 있으면 눈 떠라! 뇌 있으면 눈 떠라! 뇌 있으면 눈 떠라! 감사합니다.
이경식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저기 지금부터 행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병주 내란이다.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재선거. 자, 저기 계시는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6월 3일날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사행되는 거 여러분 똑똑히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 여러분 잠실체육관에 청년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지금 투표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막고 있습니다.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선거! 여러분, 부정선거에서 그동안 빛나주는 했지만 6월 3일날 그거 보고도 부정선거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정말 내일을 한번 다시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학생들도 일어섰어요. 전국의 대학생들이 오늘 성명서 발표하고 청와대에서 다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4.19가 일어난 지 65년 만에 제2의 4.19가 지금 대한민국 이 땅 서울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선거! 부정선거! 실세! 와! 재선거! 재선거를 실시하라! 재선거를 부정선거! 우리 기사님께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끝장냅시다. 자, 여러분 부정선거 끝장내자. 부정선거. 야, 여러분 진짜 감동적입니다. 오늘 동안 한 명도 우리에 대해 가지고 냉소적이거나 비판하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 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량 문을 열고 같이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겼다! 기사님 또 우리 기사님들 왜 버스 기사님? 좋습니다. 야, 그야말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 만세! 공정선거 만세! 이제 부정선거는 입으로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제 공정선거로 우리가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좋습니다. 결국 재선거 빵빵 빠바 좋습니다.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재선거를 실시하라. 부정선거 아웃! 공명선거 예스입니다. 공명선거 이재명 아웃! 부정선거 아웃!
끝장내자.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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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박살내자.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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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우리가 애초 출발 장소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시작해가지고 행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길거리 호응도 뜨거웠고, 여러분 보다시피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같이 합니까? 오는데 한 명도 우리의 주장이 되어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거 정말 만세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 만세! 만세! 자유대한 만세! 만세! 이제 오늘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집회를 위해서 잠깐 우리 이재동 교수님 한 번은 마무리 멘트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가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맞죠? 우리가 승리합니다. 자, 대한민국 만세 세 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 애국가 4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애국가기 전에 오늘 또 이게 참 우리 경호와 안전을 책임져 주신 대한민국 우리 경찰 여러분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면서, 예, 대다수의 우리 경찰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공안경찰이 있는데 여러 경찰들 눈을 부릅뜨고 공안경찰을 삭제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음악 없죠?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있어요? 예, 있답니다. 잠깐 나오면. 반주하지 마십시오. 우리 반주 생각으로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갑시다. 하나, 둘,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네, 네, 방송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